자, 09번.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뭐의 이동? 이렇게 도형의 이동이 나왔네. 뭐의 이동? 도형, 뭐라는 거야, 갑자기. 자, 문제가 요 도형이 오른쪽과 같이 주어진 요 fx, y가 이렇게 0이라고 주어진 요 도형이 왼쪽과 같이 이렇게 바뀐다면서 이렇게. 요렇게. 우리가 얘를 도형의 이동이라고 배웠었지. 한번 써볼까요? 뭐의 이동? 이렇게 도형의 이동. 자,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뭐다? 이렇게 도형의 이동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도형의 이동을 배울 때 하나 약속을 한 게 있지. 뭐를 했다고?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은 도형의 이동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먼저 물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도형의 이동은 대칭 이동과 무슨 이동? 평행 이동. 무슨 이동? 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는데 요 도형의 이동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선이 뭐다? 우선이 이렇게 대칭 이동이고 무슨 이동이 먼저라고요? 이렇게 대칭 이동을 먼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뭘 이용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이동? 평행 이동으로 이렇게 나중에 조금 다듬자 이겁니다. 자, 다시요. 이 문제와 같이 도형의 이동이 나오게 되면 먼저 뭘 신경 쓰자고? 그렇죠. 대칭 이동을 먼저 신경 쓰고 나중에 뭘 이용하자? 평행 이동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대칭 이동을 신경 쓰려고 봤더니 대칭 이동은 조금 까다롭긴 해. 다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대칭 이동이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원점 대칭, 그리고 뭐요?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나와 있지. 그럼 거기서 그 여러 가지 대칭 이동 중에서 누구를 택할 거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먼저 주어진 그림에서 주어진 그림을 잘 봐봐. 자, 주어진 그림에서 조금 특징이 있는 점이 있지. 뭐가 있는 점이요? 야, 특징인 점이 아니라 특징 있는 부분이 있지. 나는 주어진 도형 fx, y가 0이라고 하는데 이 도형에서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를 보게 요거. 어디를 보겠다? 여기를 보겠다면 요만큼 요거. 뭘 보겠다? 요걸 보겠다는 겁니다. 얘가 주어진 도형에서 가장 긴 변이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할까? 그러면 얘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의해서 왼쪽과 같은 도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파란 부분이 어디로 바뀌었다? 여기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 부분은 보일까? 리얼리. 자, 화살표로 하겠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보여? 확실히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의 결과 이 파란 부분이 왼쪽 파란 부분으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진짜 리얼 믿어도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뭘 할 거냐면은 생각을 해봐. 여기 요 녀석을 지금 어떻게 요 파란 녀석을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왼쪽과 같은 그림이 안 나와. 거기까지 인정?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역시 왼쪽과 같은 그림이 안 나와요. 뭐라고요? 요 파란 녀석을 뭐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Y축 대칭형. 에이씨 바보 아니야. 잠깐 지웠다가 다시 쓸게. 머릿속 생각을 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에 대한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이렇게 대칭을 시켰을 때 요 파란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이 녀석이 왼쪽과 같은 파란 부분으로 안 바뀐다. 괜찮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요. 마찬가지다. 왼쪽과 같은 파란 선이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요. Y는 X의 모양이 이런 거 아니냐? Y는 X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요 파란색 화살표를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여러분들 짐작을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요 위로 가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요 왼쪽에 주어진 요 녀석의 모양이 아니잖아. 왜? 화살표 방향이 다르니까. 인정? 자, 그럼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요. 그럼 얘를 뭐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쭉 가서 Y는 뭐에 대한 대칭 이렇게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군요. 요거에 대한 대칭을 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Y는 마이너스 X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요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바뀐다? 요 파란색 화살표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인정? 그랬더니
이렇게 대칭 이동한 녀석이 요 왼쪽에 주어진 요 모양과 모양은 똑같아졌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확실히? 리얼리? 진짜?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 주어진 요 사다리꼴 모양을 뭐에 대한 대칭 이동?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켜보자고. 괜찮을까? 그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잠깐만 지울 것 좀 지우시고, 필요 없어 이거. 이것도 필요 없어 지우시고, 또 어떤 거?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요 검은색 직선이 뭐라고요? 요 검은색 직선이 y는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y는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나왔다면서. 그럼 여기 잠깐 생각요. 여기서도 대칭 이동을 시킬 때 다 보지 말고 요런 거를 봐봐. 요 점 있지, 요거. 얘가 원래는 3,0인데 얘가 어디로 갑니까? 이 녀석의 모양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요의 좌표가 뭐로 바뀌었나, 이 녀석이? 3,0이니까 0,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거 보일까요? 0, 얼마로?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게 된다. 괜찮아? 리얼리? 같은 방법으로 5,0도 대칭을 시키니까 5,0도 어디로 갑니까? 요 5,0도 여기로 갈 텐데 이 녀석의 좌표가 뭐가 된다? 5,0을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이렇게 0, 얼마? 마이너스 5로 바꿔버리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됩니까? 나머지 모양들이야 그냥 대충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긴 변 쭈쭈쭈쭈 이해가 됐죠? 또 어떻게? 쭉 가서 얘가 이런 식으로 쭉 가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뭐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지겠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주어진 녀석을 대칭 이동을 신경을 써가지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대.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무슨 이동을 시키자? 평행 이동을 시킬 겁니다. 평행 이동은 요점 0, 마이너스 5 있잖아요. 요거. 얘가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어디로 갔다고? 이 녀석이 요 주어진 그림에서 여기로 어디로 이렇게 움직인 거 보일까? 여기. 이 녀석의 좌표는 얼마라고 나왔지? 얘는 좌표값이 마이너스 1, 얼마 나왔다? 플러스 1. 요거 보일까요? 대칭 이동에 의해서 0, 마이너스 5란 요 점이 그 다음 단계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어디로 바뀌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어디로 바뀌었다? 1로 바뀌었다. 그럼 평행 이동에 의해서 x축 방향은 얼마만큼이요? x축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은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6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 풀 때 도형 전체를 다 보게 되면은 머리가 엄청나게 아파. 뭐라고? 도형 전체를 다 보게 되면은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니까 주어진 도형 중에서 특징이 있는 좀 특징을 가진 부분만 건드리겠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맨 처음에 뭘 건드렸어? 주어진 도형 중에서 가장 긴 변처럼 보이는 거, 요 파란색 화살표 있지? 걔를 건드린 거. 될까요? 그럼 주어진 상황을 먼저 천천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1단계가 뭐였었냐면 y는 뭐에 대한 대칭이동이요? 마이너스 x에 대한 이렇게 대칭이동. 그러면은 도형 f의 얼마? x, y. 이것이 0이 뭐라고? 얘가 어떻게 바뀐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니까 f의 얼마?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고요. y 대신에 뭘 쓰자? 마이너스 x 쓰자. 이것이 뭐 한 결과다?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 결과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평행이동이 있었었지. 평행이동은 x축 방향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요? y축 방향 이렇게 플러스 6만큼 이렇게 움직였다면서요. 따라서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f에다가 이거 잘 안 보이네. 노란색을 바꿔 쓰겠습니다. 안 보여. 노란색. 자, f에다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6만 올라왔으니까 쭉 써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먼저 쓰고 y에서 뭘 빼자? y에서 이렇게 6을 빼자. 왜? 도형이니까. 점이 아니라. 컴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쓰고 x에다가 어떻게 쓰자? x에서 여기 플러스 1을 바꿔 쓰는 거 기억날까요? 왜? 얘는 뭐니까? 점이 아니라 도형이니까. 괜찮냐? 그럼 얘를 정리. 자, f 괄호 열고 얼마? 마이너스 y 플러스 얼마? 6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또요.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하기가 아니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다음에 얘가 얼마 나왔다? 0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새롭게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형 gx, y가 돼버리게 된다. 보이냐? 확실히 보여요? 답은 그럼 어딜 체크하면 답은 이렇게 2번이 되면 되겠죠.
믿어도 돼요. 자,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도형의 이동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먼저 뭘 써라? 이렇게 대칭 이동을 먼저 신경을 써라. 뭘 신경 쓰라고? 대칭 이동이요. 그런데 대칭 이동을 시킬 때에도 도형 전체를 다 보지 말고 주어진 도형 중에서 일부분만 봐라. 일부분. 어떤 부분? 일부분.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배운 대칭 이동,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일부분만 본 그 녀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신경을 써라. 그리고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뭘 쓰자? 마지막으로 평행 이동을 이용을 하자. 이해가 될까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항상 조심했던 거,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을 나타낼 때 부호가 바뀐다는 거 기억날까? 기억나? 진짜로? 그렇지. 그것만 조심하게 되면은 요 9번과 같은 문제는 거저 먹기. 괜찮지? 자, 이번엔 10번 문제.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뭐가 나왔냐면은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 나와 있고 50명,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몇 명? 38명.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얘를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친구들 집합 A라고 표시. 뭐 많이 해봤던 거니까. 그 다음에 심폐소생교육을 받은 친구들, 얘를 뭐라고 쓰자? 집합 B라고 표시. 자, 이때 소방안전교육은 받았으나 심폐소생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하라면서 여기까지 될까? 자, 그러면은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대로 어떻게 나타내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자고. 무슨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자, 먼저 전체 집합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쭉 가서 전체 집합, 얘를 전체 집합 U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집합 A가 있다면서 무슨 교육? 소방 안전교육. 이런 집합 A라고 표시. 또 심폐소생 교육이 나왔으니까 이쪽에다가 심폐소생교육 B 이렇게 쓰겠습니다. 집합 B 심폐소생교육.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소방안전교육은 받았지만 뭘 안 받았다고? 심폐소생교육은 안 받았다면서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요 주어진 상황을 빗금으로 쳐봤더니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요 부분. 어느 부분? 여기 요거. 요 파란색 빗금 진 부분이 바로 뭐다? 소방안전교육은 받고 심폐소생교육은 안 받은 학생 수가 돼버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요 파란색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소방안전교육은 받았지만 심폐소생교육은 안 받은 학생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어디에다가 표시했었지? 어디? 그렇죠. 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표시하지 않았었나? 어느 부분? 교집합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 부분을 여기를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X라고 쓰자고. 괜찮냐? 리얼리?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요 파란색 빗금친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누구요? 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이렇게 쓸 수 있다.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30에서 뭘 뺀 거? 30이 아니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38이 나왔으니까 38명에서 뭘 뺀 거다? 이렇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녀석이 우리가 구하는 거고 이 녀석의 뭘 구하자? 이 녀석의 최대값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자. 괜찮냐?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시험 대비를 할 때 뭘 배웠냐면은 요 X가 의미하는 바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랑 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최소가 될 때는 구할 수 있었지. 뭐라고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랑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될 때.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될 때 이렇게 요 교집합 X가 요 X에서 뭐가 될 때 이렇게 최대가 될 때요. 이거 많이 풀었던 거잖아. 어떻게 썼냐면은 집합 A와 집합 B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작은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큰 집합한테 퐁당 빠질 때 뭐라고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작은 집합 B가 요 작은 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큰 집합 A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퐁당 빠질 때가 뭐가 된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고 이때 x는 최대값 얼마 나오는데 이때 x는 이렇게 최대값이 30이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30 빼기 x는 요 30 빼기 x는 뭐가 된다? 이런 경우가 요 30 빼기 x가 가장 작은 값 b가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30에서 뭘 빼? 38에서 왜 자꾸 30이라고 부를까? 38인데 38에서 이렇게 30 뺀 녀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파란 빗금 친 부분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 얼마 나온다? 8이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는 인정.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요. 이번에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가 될 때? 이렇게 최소가 될 때.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일 때는 뭘 이용했냐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식을 이용했던 거 기억날까? 뭐라고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될 때 구할 때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하자.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이렇게 A와 B의 원소의 개수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였었지. 이렇게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이렇게 원소의 개수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렇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NA 교 B라고 나왔습니다. 자, 위치를 좀 바꿔볼까? 위치를 좀 바꿔서 이렇게 좌변에다가 이렇게 교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쓰게 되면은 오른쪽 우변은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얼마?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쓸 수 있다. 그리고 뭘 빼자?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쓸 수가 있다. 괜찮지?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이번에는 38 정확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합 B 원소의 개수 몇 개? 30개가 나왔고 우리는 요 교집합 원소의 개수의 무슨 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최소 값을 구할 거니까 요 뒤에 있는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면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거꾸로 최소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얼마? 요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버린다? 이렇게 50개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가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교집합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68에서 50을 뺄 거니까 얼마 나온다? 18명이 이 교집합 원소의 개수의 뭐가 된다? 최소가 되어버리게 된다. 괜찮아요? 자, 이때 우리는 지금 구하는 녀석은 6을 구한다면서 38에서 뭘 뺀 거? 이렇게 x를 뺀 거예요. 그럼 여기서 x가 최소가 될 때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최대가 될 때니까 38에서 뭘 빼자? x의 최소값 아까 얼마 나왔지? 18이 나왔었지? 따라서 요 최대값은 얼마가 나온다? 20이 만들어지게 된다. 괜찮음?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소문자 A와 B의 합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 이렇게 해서 28이 만들어지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풀던 문제에서는 교집합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걔를 한 단계도 아니지 0.5단계 발전시킨 문제라고 해석하면 될까? 진짜? 리얼리?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13번도 문제 한번 읽어보자고. 뭐가 나왔냐면은 전체 집합 U가 주어진 상태에서 부분 집합 A와 B가 있고 A는 1과 2와 4를 원소로 갖고 집합 B는 얼마? 7과 8을 원소로 갖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가 뭐냐? 아마 X가 문제가 조금 어설프긴 한데 X가 주어진 집합 U의 부분 집합 정도가 되겠죠? 그럼 구하는 문제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거니까 먼저 생각.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뭐의 개수 구할 때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써볼까? 이렇게 부분집합.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무조건 뭘 이용했다? 그렇죠. 이미 여러 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무조건 무슨 다이어그램? 이렇게 뭐라고요? D 요 다이어그램을 이용했다는 거. 인정? 오케이. 자, 이때 조건이 또 뭐가 나왔냐면은
A와의 교집합의 개수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이 조금 특이한데 요 녀석을 구했더니 뭐가 나왔더니 공집합이 나왔다면서요. 먼저 요 좌변에 주어진 녀석, 이 녀석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이런 특징이 보이네. 어떤 특징이요? 비교 x의 여집합. 비교 x의 여집합이라고. 비교집합 x의 여집합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녀석 간단하게 쓰게 되면은 b차 x 뭐라고? b차 x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래. 그럼 b에서 집합 x에 x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어떻게? 그렇지. 요 집합 b가 누구한테? 요 집합 x한테 이렇게 포함된다. 요거 이해가 될까?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고? 집합 b가 집합 x한테 포함된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집합 x의 개수 구할 거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무조건 뭐 이용한다고? 먼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자, 먼저 전체 집합 U를 그림으로 그리고 나 전체 집합 U 쭉쭉쭉쭉쭉쭉 그릴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여기다 A라고 쓰겠습니다. A를 왜 쓰냐? 전체 집합 U라고 써야 되겠지. 우리가 구하는 거는 부분집합 X 구할 거니까 여기다 X를 써. 이렇게. 나 부분집합에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이거 왜 이런다냐? 취소, 지워. 미쳤구냐? 지워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 부분집합 x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 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음? 자, 그럼 여기다가 뭘 표시할 거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뭘 발견했지? 조금 전에 발견했던 거 요거. 집합 b가 집합 x의 부분집합이니까 x라는 녀석은 집합 b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대. 뭐라고요? b가 x의 부분집합이니까 x는 집합 b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와 누구를 원소 7과 8의 위치가 원소 7과 8의 위치는 이렇게 고정이 돼 버린다. 여기까지 될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집합 A와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요 가번 조건에서 A와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되겠지? 집합 A의 원소가 1과 2와 4잖아. 누구라고? 이렇게 1과 2와 4가 나왔는데 이 녀석과 교집합의 원소가 2개라고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X랑 교집합이 1과 2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안 가지고 있는 경우, 4는 안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이해가 될까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 1과 4는 가지고 있는데 2는 안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지. 괜찮음? 왜? 집합 A와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뿐이라고 했으니까. 또 뭐 또 가능할까? 이렇게 2와 4는 가지고 있는데 누군 안 가지고 있는 경우, 1은 안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여기까지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쓴 다음에 이제부터가 부분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지. 뭐 했었냐면은 요 집합 전체 집합의 원소가 1부터 8까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요거 1과 2는 원소를 갖고 4는 원소를 안 갖는 경우. 뭐라고요? 1과 2가 교집합의 원소고 4가 교집합의 원소가 아니래. 자, 여기서 전체 집합 U를 봤더니 원소 1이 누구요? 요 원소 1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렇죠. 얘는 부분집합 X의 원소가 되고 있지. 여기 들어있잖아. 또 원소 2도 어디에 들어있다고? 원소 2의 위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원소 3은요? 요 원소 3, 전체 집합의 원소 3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 3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여러분이 짐작했던 건 3은 이렇게 부분집합 X에 3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3이 요 바깥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고? 원소 3이 자리를 잡는 방법은 몇 가지다. 이렇게 2가지가 된다. 2가지. 부분집합 X가 원소 3을 가질 거냐 말 거냐. 몇 종류? 2종류. 될까요? 원소 4는 이미 원소 4는 요 바깥쪽에 있다면서요. 그죠? 한 가지밖에 안 되겠지. 자, 원소 5는요. 마찬가지로 원소 5도 얘가 요 부분집합 요 X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어떤다 이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따라서
원소 5가 자리를 잡는 방법 몇 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 괜찮을까요? 원소 6은요? 원소 6도 마찬가지다. 이 6이라는 원소도 부분집합 X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몇 종류? 두 종류. 원소 7은 이미 요 부분집합 X 자리에 들어있지? 한 가지. 원소 8도 이미 부분집합 X 자리에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 이게 끝이네. 맞아 여기까지. 그런데 아까 요 노란 거 있잖아. 집합 A랑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데 그 원소의 개수 두 개가 1과 2가 교집합이냐 혹은 1과 4가 교집합이냐 혹은 얼마요? 2와 4가 교집합에 따라서 몇 종류? 이렇게 노란색의 종류가 세 종류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가 만들어진다? 부분집합 X의 개수는 이렇게 8 곱하기 3, 20 몇 가지? 24가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될까? 기억날까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쉽게 이해가 될걸? 어떻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는 뭘 이용해라?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는 요 맨 위에 써놓은 것처럼 뭘 이용하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자. 뭘 이용하자?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원소를 가질 거냐 말 거냐. 뭐 한다고요? 원소를 가질 거냐 말 거냐. 원소를 가질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공부했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쓰레기야. 쓰레기. 써먹지도 못하는 쓰레기. 반드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는 뭘 이용한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주어진 원소를 가질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 쉬워진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14번.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이 AK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거. 이 복잡한 건 뭐냐 이거. 응? 네, 요 구하는 녀석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요 모양이 아니라 순서만 조금 바꿔놓게 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는 이렇게 A의 3 어떤 거요? 요 3의 배수의 집합, 교집합 누구 쭉 가서 요 뒤에 거 A의 2의 배수의 집합, 합집합 누구 이렇게 그렇죠. 5의 배수대 집합 이 녀석이 이렇게 여집합이 나왔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만 바꿔놓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조금 쉬워질 것 같아. 왜 쉬워지냐면은 이렇게 바꿔놨더니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모양을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 그렇죠. 3의 배수의 집합에서 뭘 빼자? 요거. 2의 배수의 집합과 합집합 누구의 배수의 집합? 5의 배수의 집합 요걸 빼는 걸 바꿨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 노란색 부분을 기침 한번 했습니다. 요 노란색 부분을 어떻게 밴디로 한번 표시해 볼까? 나 이렇게 3의 배수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의미. 자, 누구의 배수? 3의 배수 집합이 왜 이런다냐? 자, 지웠습니다. 누구의 집합? 3의 배수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대. 이 집합이 A3. 얼마? A3이라고 나왔고. 그 옆에 건 이렇게. 오른쪽에 주어진 집합은 그렇죠. 얼마? A2와 2의 배수와 5의 배수. 이 집합에 무슨 집합? 합집합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요 빗금친 부분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얘를 다르게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않아? A3에서 뭘 뺀 거? A3에서 누굴 뺀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A3과 누구와 요 뒤에 거 여기는 A2 그다음에 누구요? 교집합 미쳤구나 합집합 A5 이 녀석을 뺀 거다. 요 뒷부분 이해가 될까? 요 밑줄 친 녀석이 위에 그림에서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빨간 빗금친 부분 요거 얘가 바로 뭐라고요? 요거 요 녀석이 바로 요 빨간 빗금친 부분이 돼버리게 된다. 여기까지 인정 모드 확실히 리얼리 자 그러면은 요 빨간 녀석을 다시 한번 써봤더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왜? 이렇게요. 얘는 A3 교집합 얼마요? A2 여기다가 누구 이렇게 합집합
얼마? 이렇게 A3. 3의 배수와 누구의 배수? 5의 배수에 무슨 집합? 이렇게 교집합 이렇게요. 괜찮아? 그러면은 요 앞에 부분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일 때는 6의 배수로 바꿔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3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15의 배수들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녀석의 뭘 구하자? 이렇게 합집합을 구하자. 우리는 이 녀석의 개수가 필요한 거니까 요 개수 구할 때는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 이렇게요. 어떻게? 6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누구? 15의 배수의 이렇게 원소의 개수. 괜찮을까? 마이너스 누구요? 그렇죠. 6의 배수와 15의 배수의 교집합. 다시 말해서 30의 배수의 누구 이렇게 30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은 6의 배수와 15의 배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주어진 자연수들이 100 이하라고 나왔으니까 먼저 6의 배수의 개수는 16개 쉽게 구할 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15의 배수의 개수 몇 개? 6개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30의 배수의 개수 몇 개? 이렇게 3개인 거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19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앞쪽에 주어진 거. 요 앞쪽에 주어진 요 A3은 3의 배수들의 집합이니까 총 몇 개 나온다? 얘는 33개가 만들어지겠지. 결국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33개에서 몇 개 뺀 거? 19개 뺀 거. 어디에서? 33개에서 19개 뺀 거니까 이렇게 14개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거라고. 괜찮아요? 자, 핵심은 어디 있다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시계 모양, 우리가 구하는 요 시계 모양을 1단계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꿨어. 수학적인 용어로는 무슨 법칙이요? 교환 법칙.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을 바꿔 쓴 다음에 요 교집합과 여집합교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얘를 노란색과 같이 바꿔 썼고,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걸? 그럼 저 노란색의 의미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아래와 같이 요 빗금친 흰색 빗금친 부분이 되는데, 요 흰색 빗금친 부분은 집합 A3, 즉 3의 배수의 원소, 3의 배수의 집합에 누구 뺀 거예요? 요거요. 누굴 뺀 거다? 3의 배수 집합에서 요 부분 뺀 거다. 요거. 이해가 될까? 진짜로?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조금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네. 괜찮지? 리얼리? 자, 16번 갑니다. 아, 뭐야 이거.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무슨 조건 이렇게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 또 뭐가 나왔습니까? 밑에 거는 뭐 충분 조건이긴 한데 뭐가 아닌가? 필요 조건은 아니라면서 이렇게. 와. 우리는 P면 Q이다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을 판단할 때 뭘 이용했어? 뭐 이용했다고? 안 들려. 뭐라고? 뭐 이용했다고? 그렇죠. 이렇게. 뭘 이용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을 판단했냐면 이렇게 진리집합에 누구요? 이렇게 진리집합. 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뭐라고요? 필요 충분 조건인지 이렇게 걔를 판단을 했다. 뭘 이용해서? 각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예요. 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 진리집합이 누구한테 포함되는지를 이용해서 얘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판단했다. One more time. 뭘 이용해서?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번에 봤더니 조건 P를 봤더니 X 곱하기 Y가 이렇게 뭐가 나왔대? 0보다 작다면서요. 자,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놨을 때 걔는 어떠한 특징이냐면 이렇게 X랑 Y를 써놓고 곱한 녀석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둘 다가 아니죠. X가 플러스일 때 Y는 음수가 되면 되겠지. 거꾸로 X가 음수라면 Y는 뭐가 되면 됩니까? Y는 이렇게 양수가 돼야만이 곱한 녀석의 부호가 음수가 되겠지. 자, 조건 Q를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조건 Q도 이렇게 X랑 Y가 나왔으니까 X랑 Y 먼저 써놓고서 제곱들의 합이 양수라면서요. 그럼 대충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 X랑 Y가 둘 다 플러스가 되면은 둘 다 뿔뿔 되면은 제곱들의 합이 양수가 되겠죠. 또요.
x가 플러스인데 y는 이렇게 음수가 나왔대요. 반대로 x가 음수인데 y는 뭐가 나왔대? 양수가 나왔대요. 또 어떻게? 둘 다 음과 음이 나오더라도 제곱들의 합은 0보다 큰 거 보이겠죠. 따라서 조건 P와 조건 Q의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대충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다? 요 오른쪽 방향으로 요 화살표는 뭐가 된다? P면 Q단 이렇게 성립하게 된다. 왜?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Q한테 포함되니까. 하지만 반대로 Q이면 P다. 이 녀석은 요 방향은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어떤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은 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립하지가 않는다. 왜? 포함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기억번은 우리가 원하는 거. 충분 조건은 맞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도 마찬가지인데 니은번 갑니다. 니은은 조금 짜증나게 뭐가 나왔냐면은 절대값조가 나왔죠. 절대값조가 나왔으니까 요 조건 P 부분을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해볼게요. 양변을 제곱해왔더니 왼쪽은 얼마? 이렇게 x제곱 더하기 얼마? 2배 xy 더하기 얼마? y제곱 나오겠지요? 우변은 뭐가 나왔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배 xy 더하기 얼마? y제곱. 요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니라 안 같다면서? 나 안 같대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할 거 정리하고 x제곱 사라져. 뿅뿅. y제곱도 사라져. 뿅뿅 사라지겠네. 나머지 오른쪽을 이항시켜. 이항시키니까 뭐가 나왔대? 이렇게 4xy가 뭐가 아니다? 이렇게 0이 아니라면서요. 오, 그래요? 따라서 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뭐가 나왔냐? 요 x랑 y가 xy의 곱이 뭐가 나왔다? 0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x랑 y랑 곱한 녀석이 0이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x도 0이 아니고 뭣도 0이 아니다. y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나요? 리얼리? x도 뭐가 아니다. x값도 0이 아니고 y값도 뭐가 아니라면 y값도 이렇게 0이 아니라면서요. 왜? 그래야만이 곱했을 때 0이 안 나오겠지. 여기까지 인정? 그럼 마찬가지로 q도 가볼까요? 뭐 q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q라는 녀석은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다? 절대값 q 없애니까 x랑 y랑 뭐 하면 되는데 이거 안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같대 이렇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조건 P의 진리집합은 x랑 y가 0만 아니면 됩니다. 둘 다 0이 아니면 돼. 마찬가지로 조건 Q는요. x랑 y랑 안 같다면서요. 그럼 볼까요? 자, 이쪽 방향으로 P면 Q가 성립하냐 안 하냐? 얘가 성립하려면은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Q한테 포함돼야 되겠죠.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안 될 거리요. 왜? 요 왼쪽에는 요 x랑 y가 둘 다 뭐가 아니라고 0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x랑 x가 1, x도 y도 이렇게 1인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 녀석은 오른쪽한테 성립하지 않는 게 보일까 아니냐고요. 괜찮아요? 리얼리? 자, 반대로 왼쪽 거, 반대로가 아니죠. 이미 충분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어떻다고요? 니은은 그냥 뭐한다? 우리의 선택 대상에서 빠져버려야 된다. 괜찮아요? 자, 그럼 디귿번 바로 갑니다. 디귿. 자, 디귿도 마찬가지로 요 조건 P의 진리집합 P를 한번 구해봤더니 이건 진리집합이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밖에 없다? 그렇죠. X랑 Y가 동시에 얼마인 경우? 이렇게 0인 경우밖에 없다. 순서상으로 쓰게 되면 0,0밖에 없다는 얘기지. 괜찮아요? 조건 Q를 봤더니 요 조건 Q의 진리집합도 어렵지가 않죠. 왜? 제가 완전 제곱되는 거니까 X랑 Y랑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x랑 y가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x랑 y가 같으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조건 P는 조건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될까? 다시 말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한테 포함돼? 포함되는 게 보이죠. 왜 왼쪽은 0,0밖에 안 나왔는데 오른쪽은 x랑 y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반대로 조건 Q가 조건 P가 성립할까요? 요 방향은 성립하지가 않는다. 요 방향 뭐 한다고? 성립하지가 않죠. 왜? 요 오른쪽 요 조건 Q의 진리집합이 요 조건 P의 뭐보다 진리집합보다 훨씬 크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맞아. 확실히 이렇게 해서 요 주어진 문제와 같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파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뭘 이용하자고?
각 조건에 뭘 먼저 파악해라? 이렇게 진리집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요 진리집합들 사이에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를 파악하도록 하자고. 그럼 문제가 쉬워지게 되니까. 괜찮지? 리얼리? 뭐 이용한다고? 진리집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이용해라. 언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판단할 때. 자, 18번. 흠이 이거 뭐가 나왔니? 이거 도형이 나왔네. 도형. 와, 도형 어렵지. 뭐 어려워도 뭐 읽어봐야지 어떻게 한다냐. 자, 그림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인 정사각형, 뭐 그렇다고 칩시다.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짜리 정사각형이 나와 있고, 각 변의 길이를 a 대 b 이렇게 쪼갰다면서 a 대 b, a 대 b, 그렇다고 나와 있네. 자, 여기 중점도 m이 나와 있고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삼각형 FGM의 넓이가 16이 나왔다고? 어딘데? F랑 요 G랑 여기 요거 이 녀석이랑 이렇게 이 삼각형 요 빨간색의 넓이가 요 빨간색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얼마 나왔다? 16이라고 나와 있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길이값을 표시해 볼 거야. 길이값 먼저 요 FC는 길이가 주어진 문제 B라고 나왔네. B. 마찬가지로 옆에 것도 B가 나왔고 그 위에 건 얼마요? 이렇게 A라고 나왔죠. 어머나. 요 변의 길이가 B와 B가 나왔으니까 요쪽이 몇 도? 여기가 45도. 왜? 몇 등변이니까? 2등변이니까. 가능할까요? 또 어디요? 요 HD, 요 DH 이렇게 A라고 나왔으니까 어디? 여기 얼마 나왔더? 이만큼 이렇게 45도가 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럼 뭐야? 여기요. 어디? 여기. 야, 90도네? 인정? 얘가 문제를 낼 때 숨겨놓은 부분이요. 45도, 90도. 여기까지 가능할까요? 근데 주어진 그림에서 또 뭐가 또 숨겨져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요. 우리한테 주어진 삼각형 넓이, 삼각형이 지금 뭐가 나옵니다. 삼각형 얼마 이렇게 F에다가 누구요? G에다가 이렇게 M이라고 나왔는데 이 녀석은 뭐랑 똑같냐면은 삼각형 얼마 FG 이렇게 H 있죠. 요 넓이에 몇 분의 몇이다? 요 넓이에 이렇게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얼마? 2분의 1이요. 여기까지는 보이냐? 왜? 요 M이 주어진 HF의 뭐니까? 중점이니까 중점. 다시요. 문제에 주어진 삼각형 FGM의 넓이가 요 삼각형 FGM의 넓이가 16이 나왔는데 얘는 직접 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삼각형 FGH 요 삼각형 요 커다란 삼각형 FGH 넓이 얼마가 된다요? 딱 반띵이 돼버리게 됩니다. 괜찮냐? 그 삼각형 FGH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이를 표시해 봤더니 먼저 HG는 얼마 나온다고요? 얘가 직각 1인변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값 얼마? 2에다가 루트 2에다가 A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FG의 길이값도 2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얼마? 루트 2에다가 얼마 나온다고? 이렇게 B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구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F, G, H의 넓이 구하는 식 2분의 1에다가 아랫변의 길이값이 얼마 나면 루트 이렇게 2에 B가 나왔고 높이값은 얼마 나온다? 이렇게 루트 2 이렇게 A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구한 넓이가 얼마 나왔다고? 얘가 30 얼마에 얼마? 야 32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32 괜찮음. 자 그럼 정리했더니 요 2랑 루트 2랑 루트 2랑 약분돼 버리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A와 B와의 관계, 즉 A 곱하기 B가 얼마가 나왔을까? 32가 나온다는 겁니다. 괜찮냐? 여기 지금 직각 2등변 삼각형을 숨겨놔서 이렇게 지금 식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직각 2등변 삼각형 눈에 보이면 식이 간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삥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간다고? 삥 돌아가야 된다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2m의 길이값을 구하라면서요. 누구의 길이값? 요 2m의 길이값. 요만큼의 길이값을 구할 겁니다. 얘도 어떠한 특징이냐면은 주어진 그림에서 요 EF의 길이값이 얼마 나온다? EF의 길이값은 요 BF가 요것이 A라고 나왔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값 루트에 얼마? 뭐 피타 한번 쓰면 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얼마? 이렇게 B의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어머나. 같은 방법으로 요 위쪽도 얼마요? 이만큼의 길이값 루트 얼마? 이렇게 A제곱
더하기 얼마가 나온다? B의 제곱이 만들어지겠네요. 아, 그렇네. 그리고 또 요 각 2가 여기 직각인 거 보일까? 뭐가 보인다고요? 직각. 뭐가 보인다고? 직각. 직각인 게 보일걸? 왜냐면은 뭐가 보인다고? 직각. 왜냐면은 요 아래쪽 삼각형이랑 요 위쪽에 준 요 두 개 삼각형이 뭔동? 요 두 개 합동이거든. 맞아? 뭔동 합동이요. 따라서 합동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라면은 마찬가지 여기가 요 위쪽도 이렇게 x가 되는 거 보일까요? 따라서 직각이 만들어지게 돼요. 괜찮냐? 그럼 아까랑 우리가 오른쪽에서 넓이의 식 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요것도 삼각형 누가? 요 삼각형 이렇게 H, E, 그다음 F도 뭐다 얘도 이렇게 직각 이등변이 나오게 된다. 무슨 각을 직각 이등변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요 H 요게 직각 이등변이니까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여기 HF의 길이값. 요 HF의 길이값은 뭐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한번 쓰면 되겠죠. 얼마요? 띵띵 뜨니까 여기 루트 위에다가 루트에다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얼마? A제곱 더하기 이렇게 B의 제곱이 만들어지게 된다. 괜찮음? 리얼리? 진짜? 이래도 되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m의 길이값 구할 건데 여기서 이 m의 길이값이요. 선분 이 m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녀석은 뭐랑 같다? 요 이 m의 길이값이 hm의 길이값이랑 같게 되고 요 hm의 길이값은 방금 구했던 얼마? hf의 길이값에 뭐가 된다? 이 녀석이 이렇게 반띵이 돼버리게 된다. 괜찮아? 리얼리? 진짜? 믿어도 되는 거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 요 이 m의 길이값. 자, 이 m의 길이 값을 a와 b가 들어간 식으로 바꿔 써봤더니 얼마?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hf가 루트 2 그다음 루트에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여기다가 a제곱 이렇게 더하기 얼마? b제곱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구하는 녀석이 2m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 빨간 부분 있잖아.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에 의해서 2배의 루트에 얼마? 이것이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인 거 보일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근데 주어진 거에서 조금 전에 a와 b와의 관계가 얼마? a와 b와의 관계 32가 나왔으니까 얘는 얼마요? 2 곱하기 이렇게 32로 쓸 수 있겠지? 도 돼요. 확실히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요 빨간 동그라미 친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 나왔다? 루트 64, 8이 나왔을 거 아니냐. 그럼 구하는 녀석은 얼마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루트 2에다가 곱하기 얼마? 자, 저 노란 동그라미 친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 64가 나왔으니까 이 뒷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루트 얼마로 이렇게 64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최소값이 64가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따라서 구하는 녀석 얼마 나온다? 이렇게 4루트 2. 이 녀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의 길이값 2m의 길이값에 뭐가 된다? 최소가 돼버리게 된다. 괜찮아요? 자, 나는 상당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어려울걸? 어려워요. 왜? 지금 넓이의 식이 요 맨 처음에 주어진 녀석이 이렇게 삼각형 FGM의 넓이가 16이라고 나왔는데 요 삼각형 FGM의 넓이의 식을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몇 등변?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나와 있는 것이 보이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간단해지는데 처음 푸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걔가 잘 안 보이거든. 뭐라고요? 직각 2등변 삼각형. 그리고 요 문제는 아마 그 모의고사의 기출로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다 보니까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19번입니다. 모든 실수 A와 B에 대해서 자, 주어진 게 A와 B가 나왔는데 얘가 모든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어머나 얘가 항상 성립한다고. 그 우리가 시험범에서 배웠던 거에 의하면은 아마 절대 부등식 정도가 되면 되겠죠. 모든 실수 A와 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나왔으니까. 그럼 절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누구?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n이 무슨 값이라고 이렇게 자연수 n이 최대값. 자, 먼저 1번입니다. 첫 번째는요. 눈에 거슬리는 게 뭐가 나왔냐면은 모든 실수 A와 B가 나왔대. 왜 눈에 거슬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 부등식을 풀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혹은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거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 A와 B 얼마라고요? 이렇게 A와 B 두 개가 나왔지. A와 B 몇 개가 나왔다고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그럼 A와 B가 두 개 나왔으니까 조금 짜증이 나. 그래서 얘는 하나로 바꿨을 거야. 자, 먼저 요 주어진 부등식의 모양을 봤더니 A제곱 더하기 얼마? 이렇게 B제곱이 B제곱 미친 거 아니냐? 갑자기 B제곱 왜 나온다냐? 아, 선생님 정신 차려. 미안합니다. 자, A제곱 얼마? 3NB가 나왔습니까? 3N 이렇게 B제곱. 얘가 얼마? 항상 N 곱하기 A, B보다 크거나 같다면서 이렇게. 그럼 1단계는 주어진 녀석이 이렇게 B가 0일 때, 요 B가 0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냐? 야, 이제 주어진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B가 뭐가 아닐 때, B가 0이 아닐 때를 볼 거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변수가 A와 B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를 하나로 바꾸려고 해. 하나로 바꾸는 과정인데, 요 B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B로 나눌 수가 있겠죠. 뭐로 나눈다고요? B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이렇게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동호의 방향이 나누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양변을 B로 나누지 말고 양변을 이렇게 B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누구로 나누겠다? 이렇게 B의 제곱. 왜? B의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나눌 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겠지. 인정? 오케이. 그래서 양변을 B의 제곱 나눠봤더니 좌변은 이렇게 흡수. 난 빨간색이 싫어하진 않는데 흰색을 바꿔 쓰겠습니다. 자, 나눕니다. 양변을 B의 제곱 나눠봤더니 좌변은 얼마? B분의 A의 전체 제곱 바꿔 쓸 수 있고요. 괜찮음. 요것은 얼마? 3 곱하기 N 이렇게 나왔을 테고. 우변도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 N 곱하기 얼마? 이렇게 B분의 A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괜찮지? 그럼 여기서 A와 B가 모든 실수값이 나왔으니까 난 여기서 B분의 A를 요 B분의 A를 A와 B 이렇게 변수를 두 개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을 하나로 보기 위해서 이 녀석을 이렇게 X로 치환하겠습니다. 누구로 치환? 이렇게 X로 치환이요. 그럼 A와 B가 실수 전체의 값이니까 요 X값도 뭐가 돼버린다? X도 실수 전체가 돼버린다. 왜? 우리가 치환하게 되면은 요 바뀐 문자의 범위 조심하라고 했었잖아. 하지만 주어진 문제에서는 A와 B가 실수 전체니까 요 X도 요 바뀐 문자 X도 뭐가 된다고 이 녀석도 실수 전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네. 자, 그럼 X로 바꿔가지고 식을 다시 한번 써봤더니 어떻게 나온다고요? 나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N 곱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3N 얘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럼 얘는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요.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원별식. 그렇지. 요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지.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얼마? N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얼마? 요 3A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심할 거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은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아니라 판별식의 부호는 0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은 모양이 돼버린다. 괜찮아요? 리얼리? 진짜? 그럼 좌변은 인수분해하니까 n 얼마? n 마이너스 얼마? 12가 돼버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면서요. 따라서 n의 범위가 어디부터? n의 범위가 이렇게 0부터 얼마까지? 요 12까지 만들어지겠지.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자연수 n의 최대값 여기 나와 있던 거 n이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n이 얼마다? 12가 n의 최대값이 돼버리게 된다. 과정은 이해가 될까요? 자, 이 문제가 우리가 평상시에 풀었던 절대 부등식과 차이점이 뭐라고요? 미지수 혹은 변수가 하나, x면 x, y면 y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몇 개가 나왔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몇 개가 나왔다고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를 몇 개로 바꿔라. 이렇게 하나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로 바꾸는 과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해가 될까요? 하나로 바꿀 때
주어진 식이 부등식이니까 양변을 b로 나누지 말고 뭘로 나눠라? b의 제곱으로 나눠라. 선생님, b의 제곱 말고 a 제곱으로 나누면 안 돼요. a 제곱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a 제곱. 아이고, 요 처음에 주어진 식을 누구로 나눈다고 이렇게 a 제곱 이렇게 나누면 안 되냐고요? 아니 당연히 되지요. 당연히 돼요. 다만 나는 그냥 b의 제곱 나눈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a의 제곱으로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a로 나누면 안 돼. 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제곱의 형태로 나눠요. 그래야만이 뭐가 안 바뀐다?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게 된다.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자, 20번. 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계수가 정수라고 하네. 놓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요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요 중심이 주어진 이차함수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 원이 다 먼저 X축과 Y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X축과 Y축을 그려봐라. 이렇게 나 Y축 무슨 축 X축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그려봤더니 먼저 요 이차함수 Y는 fx가 나오는데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지. 맞아요. 그럼 먼저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을 해봐.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요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 y 절편 값이 이렇게 뭐라고 나왔냐? 양수라고 나왔죠. 양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녀석을 대충 그려봤더니,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녀석, y 절편 양수인 게 이렇게요. 괜찮아? 리얼리? 이건 대충 그린 거야. 아직 모르니까. 근데 문제의 조건에 뭐가 나왔냐면은, 요 주어진 이차함수 어딘가에 누가 있다고 이렇게, 이 어딘가에 누가 있다. 원의 중심이 있다면서요. 중심. 했는데, 그럼 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X축과 Y축 방향으로 M만큼 움직였는데 뭐가 나왔다? 원점으로 갔다면서요. 근데 그 M 값이 무슨 값이다? 양수 값이다. 그럼 방금 우리가 그린 그림에서는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방금 그림에서는 요 중심이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면 얘를 원점으로 이렇게 보내려면 어떻게 돼? 얘를 원점으로 보내려면은 뭐가 된다? 그렇죠. M 값이 양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뭐라고? 요 빨간색 중심을 원점으로 보내려면은 즉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고? M 값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돼야 되니까 요 검은색과 같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 자,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가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역시 아래로 블록했는데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가 한번 가자 한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좀 뭐가 될 것 같은데? 맞지? 왜냐면은 여기 어딘가에 요 주어진 포무수 어딘가에 점연해 있어가지고 이 녀석 어떻게 얘가 원의 중심인데 이 녀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X축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걔가 어디로 갔다? 원점으로 간다면서요. 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녀석을 평행 이동시켰더니 얘가 중심이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원점으로 간다면서요. 가능해. 자,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지 않았었냐? 어떤 조건이 나왔었냐면은 요 m 값이 몇 개밖에 없대요. m 값이 하나밖에 없대요. m 값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이런 얘기 같아. 뭐냐? 봐라. 자, 여기 요 검은색 요 이차함수 있지? 자, 만일 요 검은색과 같이 이차함수가 있는데 요런 녀석이 아니라 만약 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차함수 나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있다고 쳐봐. 그럼 얘도 가능하겠지? 요 주어진 흰색 이차함수에 누가 있으면은 원의 중심이 있을 때 걔를 x축과 y축을 m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중심을 원점으로 옮길 수가 있겠지. 그런데 요 흰색 이차함수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잘 봐라. 이렇게 어떤 거를 까면은 x축과 y축으로 1만큼씩 평행 이동을 시켰다면서요. 1만큼이 아니지. m만큼씩 움직였다면서. 그럼 뭐야? x값 증가량 m, y값 증가량 m 나왔으니까 선생님, x값 증가량 m, y값 증가량 m이면은 기울기가 일자리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문제 핵심이야, 사실은. 그럼 여기서 내가 요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봤다고 생각해 볼게. 요 노란색이 누구라고요? 요 노란색의 y는 누가 나왔다? 요 기울기가 일자리인 이렇게 직선이 나왔습니다. y는 x. 에이씨, 이쁘게 쓸게요. 얘 뭐라고? y는 x라는 직선.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 일자리인 직선이요. 그러면은 요 왼쪽에 주어진 요 흰색 이차함수가 y는 x라 이것처럼 몇 군데, 한 군데, 몇 군데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나게 되면은 여기 1번 점 있잖아요. 1번 점. 요 1번 점도 어떻게 x축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원점으로 갈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 요 점 요거 말이야. 요 점도 x축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m만큼 평행이동시켰을 때 원점으로 옮겨질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는 m 값이 몇 개 나온다? m 값이 2개 나오게 된다.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따라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번 조건에 어긋난다. 가번 조건에서는 m 값이 몇 개 나오러 하나밖에 안 나오라면서요. 그럼 결국 요 m 값이 하나만 나오려면은 주어진 이차함수가 y는 x랑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어떻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린 그림처럼 요 검은색 그림이 있었지? 요거. 요거처럼 이렇게. 요 노란색 y는 x랑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가능할까요? 리얼리? 진짜? 여기까지가 1단계다. 이렇게 요거.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왔어? 요 이차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뭐가 나왔냐면 a와 b가 나왔는데 그 b점이 5a를 1대3으로 뭐 한다고요? 5a의 1대3 네분점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요 왼쪽 어딘가가 이렇게 누가 있고 a점이 있고 오른쪽 여기 교점 얘가 뭐가 된다고 해요? b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1대3 네분 나왔으니까 나는 b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여기 알파. 마찬가지로 a점의 x좌표를 뭐라고 놓겠다? 이렇게 4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뭐 땜시? 요 b가 5a에 몇 대 몇이니까 얼마요? 1대3 네분점이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 주어진 요 이차함수의 요 y는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최고 차이에서 뭔지 모르지. 이렇게 a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얼마? 4알파.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냐? 리얼리? 확실히? 물론 여기서 a는 뭔지 모르겠지만 a에 보면 이렇게 양수가 나왔고 괜찮냐? 자, 갑니다. 근데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요 m 값이 하나가 나오려면은 요 주어진 2차 함수가 y는 x랑 몇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랑 y는 x랑 이렇게 연립을 할게요. 이렇게 연립. 자, 전개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얼마? ax 얼마요? ax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얼마? 5a 이렇게 좀 암산 좀 하겠습니다. 5a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x 더하기 얼마요? 이렇게 4a 알파의 제곱 얘가 뭐가 되면 되네? 0이 되면 되겠죠. 그 접할 때니까 우리는 뭘 쓸 거냐면 판별식을 쓰러 갑니다.
접하니까 판별식의 값이 0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막 암산할 거야. 5a 알파 더하기 얼마? 1에 이렇게 제곱 나왔고 마이너스 4ac니까 얼마? 16. a의 제곱에 얼마? 알파의 제곱. 얘가 뭐가 나온다? 접할 때 이렇게 0이라고 나오면 된다. 정리 들어갑니다. 앞에 거 전개시키니까 얘가 얼마? 25 a제곱 알파제곱 그 뒤에 16 a제곱 알파제곱 있으니까 얼마예요? 9 a제곱 알파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10 a의 알파 더하기 얼마까지? 1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냐? 어떻게 맨 앞에 건 얼마? 이렇게 a 곱하기 알파 그 다음에 얼마요? 9 곱하기 a 알파 그 다음에 이쪽은 1과 1 쓰면 되겠죠. 따라서 요 a 알파의 값이 한 번은 뭐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한 번은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요. 요 a 알파의 값이 또 하나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이렇게 9분의 1 나와주면 되겠지. 그럼 a 알파가 마이너스 1인지 얼마인지 마이너스 9분의 1인지는 어디다가 쓸 거냐면은 여기입니다. 요 아까 요 식에서 여기 fx식을 전개시켜 봤더니 왼쪽으로 가져갑니다. 왼쪽. 자, 일로 와. 어디요? 왼쪽으로 가지고 갈게요. 우리가 fx식 우리가 전개시켰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얼마?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5a 알파 x 더하기 얼마까지 이렇게 맞지? a 4a 얼마 알파 이렇게 제곱 나왔다면서. 이것이 fx의 식이었었는데 문제의 조건에 뭐라고 나왔냐면 맨 첫 번째 줄 모든 개수가 뭐라고 나왔어? 정수라고 나왔죠. 얘가 정수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요 a 알파의 값 여기 5 곱하기 a 알파가 뭐가 나와야 돼? 얘도 뭐가 나온다? 얘도 수가 나온다. 따라서 a 곱하기 알파가 얼마 나온다? 이것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죠. 이해가 되냐? 왜? 개수가 뭐라고 나왔으니까 정수. 또 하나 요 a 값도 2창 앞에 개수니까 얘가 정수가 되겠지. 정수가 되는데 아까 우리는 요 오른쪽에서 요 주어진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부호가 뭐다? a는 부호가 양수다. 그러면은 요 곱한 녀석이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정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a는 양수인 거 발견됐으니까 a가 1 나오게 되고 알파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와주면 되겠네. 괜찮아요? 리얼리? 진짜?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은 요 교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누구의 좌표값이요? 요 교점. 교점의 좌표값이 여기에서 구하면 되겠지. 여기서. 얘가 두 개를 연립한 거니까. 자, a가 방금 1인 거 발견했으니까 얼마? x제곱 마이너스 요 a 알파가 방금 뭐였었지? a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쪽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얼마 4x로 바뀌겠죠. 맨 끝에 거 뭐가 나왔습니까? 맨 끝에 거 그렇죠. 이거 얼마 4가 나오게 된대요. 될까? 따라서 교점의 좌표값, 요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당연히 y좌표도 얼마 나온다? y좌표도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 여기 접점, 요 점의 좌표 얼마 나왔다고 얘가 마이너스 2,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자,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 녀석을 요 원의 중심을 x축과 y축 방향으로 m만큼 움직여서 원점으로 옮기는 거니까 m 값이 얼마? 그렇죠. m 값이 2가 만들어지면 되겠네. m이 얼마가 나온다고? m은 자연수의 값 얼마 나온다? 이렇게 2가 만들어지게 된다. 괜찮냐? 이게 괜찮지가 사실은 않아. 처음에도 말했듯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주어진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도 할 수 없거니와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힌트는 가번에서 x축과 y축 방향으로 n만큼씩 움직였다면서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얘가 평행 이동밖에 안 보이겠지만 x축으로 n만큼 증가, y축 방향으로 n만큼 증가, 즉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얘를 기울기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뭘 해석할 수 있다고? 기울기. 왜?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이 평행 이동 아니냐? 그럼 기울기 일자리. 가능할까요? 리얼리?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개수들이 정수인 조건 나와서 정수인 조건을 이용해서
뭐 미지수의 값을 결정하는 거 사실 상당히 어려워. 20번 문제는 말 그대로 맞히면은 뭐 전교권 등수가 될 만한 문제인 것 같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20번까지 풀 만한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쓸 건지를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